시대에 하이리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주말이면 제 개발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실력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아니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러 올라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소풍 같은 공간, 내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풍을 온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 공간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려봤는데요. 이 공간이 2050년이면 거주불능의 지구가 되어서 이런 자연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없어진다고? 설마 하죠. 그러지만 저는 예전에 하이리빙 만나기 전에 친환경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친환경 제품인 하이리빙 세제를 통해서 제 꿈을 좀 키운 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친환경적인 일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 하이리빙이 참 그런 거에 좋다. 그래서 사업은 안 했지만 세제는 꼭 하이리빙 제품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이리빙을 이제 전업으로 하면서 이제 느껴졌던 거는, 친환경 도시 건축을 해야겠다. 옷과 그다음에 먹거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크게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거주하고 있는 어떤 생태계를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의 쿠리티바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쿠리티바 도시는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이 시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유명하냐? 도시에 자동차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하철이 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내연을 아예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에 건축물을 지을 때 40% 이상, 50% 이상을 대지로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자연적으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게, 아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어떤 재활용을 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도시의 소외계층들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근데 이런 도시들을 더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에서 그 지구의 온난화가 나온 어떤, 못 느끼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느꼈지만 실은 그렇게 옛날부터 진행이 됐더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정말 역대 최대 폭염으로 우리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태풍이 한두 개가 아닌 7개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54일의 장마, 최고치를 이룬 장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산불은 사람이 낸 산불이 아니라 자연 발화돼서 생긴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이 옛날 같지 않는 이상한 기운의 어떤 자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코로나라고 하는 역대급 사람의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더 많이,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적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발이 묶여서 여행지나 이런 데는 좀 깨끗해진 반면 도시들은 더 더러워지게 된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이렇게 먹거리를 취급하는 롯데 같은 경우가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발견된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죠. 그런데 저는 0순위로 옷을 뽑았어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제 우리 그룹에서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고 이게 맨날 버려지는 이 옷들이 다 나는 순면으로, 모카솜으로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게 아주 싸게 지하 상가에 가서 막 서울 갔으니까 옷 한 벌 사야지 하면서 지하의 상가에 가서 예쁜 옷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염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화학 처리를 하고 옷을 만드는 과정 안에 들어가는 그 수도 없이 많은 화학적인 어떤 공정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로 일반적으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옷을 세탁기에 돌리면 돌릴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미세 플라스틱 안 먹는다고 막 그 유기농 기업 이런 사람들은 그 생선에서 그런 거 안 나오게 한다고 막 그런 거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로 나는 옷을 아껴 입어야겠구나. 더 많이 사 입지 말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건데, 하여튼, 지구의 온난화에 일조하는 거다. 옷을 많이 사 입는 것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쓰레기 처리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현명한 소비자들, 특히나 젊은 층들 있죠. 저희 조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겉에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 사버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텀블러에다가 꼽는 그거 있죠. 빨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재활,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절대 그럼 그냥 일회용 빨대를 쓰지 않아요. 쇠 빨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눈이 ESG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ESG 기업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ESG 기업이 이번에 저기 중간 리더 워크샵에 에, 최병철 교수님 오셔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투자 기업 전문회사, 블랙독이라는 회사에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우리나라 내한을 해서 뭐라고 했냐. 포항제철, 너네 2030년도까지 이 회사가 문을 닫든 아니면 원료를 철강을 녹이는 그 원료가 석탄에서 뽑아서 쓰나 봐요. 석탄을 쓰지 않든 아니면 회사를 문을 닫든 안 그러면 나는 너네 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빼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ESG 기업 하려니까 후회 죽겠고 힘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투자 전문 회사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 변화구나.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 좀 줄이는 운동들은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이긴 하나 정말 큰 움직임에 있어서는 너무 소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독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너무 잘한 일이구나. 정말 그런 회사에 이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ESG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ESG 기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더니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회사고 함께 사는 회사. 이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나온 어떤 수익분으로 많은 가치 투자를 하는 회사.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으로 갑질 안 하는 회사. 우리 회사 사장이 참 기업 직원들한테도 갑질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회사. 서로 같이 존중받고 회사를 같이 키워내는 회사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회사. 저는 이런 지역사회도 지원하고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이런 것들 회사 회원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게 바로 ESG 기업의 방향인데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던 내가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회사 하이리빙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였다. 하이리빙의 변화를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품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감동을 또 누구에게가 하면서 우수 중소기업하고 회사가 직거래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회원들도 살려내죠. 어떻게 해요? 회원에게 유통의 일부를 대기업처럼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고자 나눠주죠. 공정한 배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보상을 해준다네요. 이거 어떤 리더님 강의에서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가 있잖아요. 그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 사장에게 라파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품을 납품하고 나면 10월 이내에 돈이 툭 들어온대요. 얼마나 기뻐요, 회사 사장 입장에서. 다른 회사는 막 3개월, 4개월 늘리는데 여기는 그게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을 좀 좋게 해달라.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서 현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를 만드는데 이 테이프를 찍대기를 평면에다가 붙이는 것과 엠보싱에다 붙이는 게 차이가 있대요. 하이리빙이 들어오는 그 찍찍이는 엠보싱에다 붙여서 이렇게 홈이 패여져 있는 데까지도 들어가서 그 먼지를 다 제거해내는 어떤 그런 품질을 가진 제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회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회원들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는 ESG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살펴봤더니 특히 이렇게 쭉 봤을 때 2019년도에 봉사 대상을 탔죠. 저희들이 먹고 있는 트리플 맥스 그 중에 30포 중에 한 포를 어디에다가 봉사를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기다 하죠. 소방서 아저씨들에게 네. 봉사를 하고 어린이들을 돕는 데에다 봉사를 하잖아요. 나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트리플 맥스를 사면 자동으로 봉사가 되죠. 그러다 보니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다. 뭐 생색내기 봉사가 아니라 내가 소비가 봉사가 되는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하이리빙이 봉사 대상을 타게 됩니다. 대단한 회사 맞죠? 그런 가치 있는 소비를 하게 시스템적으로 돕고 있고 또 이번 2022년도 11월 초에 TV조선에서 미래 일자리 조건, 엔잡너, 파이어족, 투잡족 이런 거에 정말로 맞는 회사 그리고 상생하는 회사가 바로 하이리빙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하이리빙이다라는 거를 조선 TV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언론에서 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피라미드 형식으로 막 싸잡아서 이상하게 사람들 이미지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아주 대두되게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ESG 기업이라는 거를 아예 밝혀놨어요. TV조선에 11월 4일자로 발행된 그거를 한번 재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 회사가 바로 하이리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인 우리는 친환경 상품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 우리끼리 흩어진 소비를 해서 대기업이 전부 다 이 제품을 가져가는 그 유통의 일부를 마진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뭉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함께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업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한 ESG 기업을 함께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로 친환경 어떤 ESG 기업에 해당되는 제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떼즈블랑이라고 하는 화장품의 브랜드는 오무 첨가를 하죠. 오무, 방부제, 방습제 이런 거 있죠. 어려운 말로는 뭐 이렇게 있죠. 벤조페놀, 테트롤라톤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방습제, 방부제를 그렇게 인위적인 걸 쓰지 않고 탱자나무 추출물, 자몽 추출물 이런 걸로 많이 쓰죠. 그리고 화장품을 화장품 전문 회사처럼 샘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샘플을 많이 만들어내서 쓰니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나 예전부터 이런 거 너무나도 훌륭하죠. 그리고 바디 클렌저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로 친환경 이 치약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세제 에코3 시스템으로 가장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덴마크 효소 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쓰는 게 아니라 함유 같은 식물계 계면활성제를 쓰면서 조그만서도 거품이 팍팍 나서 잘 지워지고 그리고 지워짐과 동시에 생분해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래서 이제 반해서 저도 이걸 썼게 됐는데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트리 빛의 철학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은 저는 식물성 프로틴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비건에 맞게 만들어진 데다 대고 또 무엇이 있냐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구의 온난화가 되는지 아시죠? 소 키우기 위해서, 닭 키우기 위해서, 돼지 키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많은 것들이 그 지구의 온난화, 특히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호주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고 우리가 충분히 동물성 유통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건 제품으로 그다음에 그 심혈관이나 뇌혈관을 지켜낼 수 있는 제품으로 식물성 프로틴을 만들어낸 거죠. 어디 언론을 보세요. 식물성 프로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유청 단백질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건강기능식품 케이스가 예전에는 사탕수수로 만드는데 지금은 그걸로 만들죠. 대나무 이걸로 만들어서 바로 생분해되게 만든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발생 없는 원적외선 렌즈, 그리고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든 일회용품들, 정말 수도 없이 일회용품 쓰잖아요. 예, 그 일회용품으로 우리가 지구를 많이 온난화 시켰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소비만으로도 많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고로 요즘에 이 추운 날씨에 정말 생각나는 보일러. 그 보일러를 세게 틀지 않아도 살짝만 틀고, 보일러 틀면 한속가스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 온난화 일조해요. 그런데 이거를 43도, 50도에 넣고 막 지글지글 끓게 해도 전기세 하루에 8시간 틀면 전기세 8,000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따님께서 하는 말씀이 하이리빈에서 가장 좋은 상품은 시몬유인데 모든 그 아파트에다가 깔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동참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를 줄이고 지구를 온난화 뭐죠? 무슨 보일러? 그 보일러보다 이거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ESG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애용을 해보고 내가 먼저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써본 것을 미팅에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내가 공유해보고 그리고는 자랑을 해보는 겁니다.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용을 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과 이런 걸로는 라파, 뭐 시몬유 이런 거로는 체력을 높여서 내 실력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을 하러 갈 때 뭐를 먹냐? 파라벤 큐텐을 먹고요. 차 안에서 이뮨 파워백스와 에너지 샷을 탁 하고 타서 먹고 갑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또 에너지 샷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나눠주고 콜라겐 먹으면서 더 근육 강화하자 하면서 하게 되고 또 페이스오프를 하고 그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데 그 비타민 C와 타임릿의 크림을 바르고 가요. 그리고 여름에 그렇게 떼양볕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나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된다고 하죠. 햇빛에 의해서 내 살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얘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강화되지 않고 타지 않았나 안 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모는 경쟁력이다. 예뻐져야 경쟁력이 생기고 체력은 실력이다. 우리 멤버십을 늘릴 수 있는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애용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늘리시면 될 것 같고 미팅 참석은 또한 이 본사 강의를 으라차차나 밴드로 들으면서 더 많은 실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룹 미팅은 세미나 유튜브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 자랑하자가 예전에는 참 어떻게 자랑을 했나요? 일일이 만나서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박다희 사장님의 그 근육질 몸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알죠. 근데 저희의 제품에 대한 좋은 점을 이번에 그 리커버리 로션이 출시되고 그다음에 그 클렌징 제품 2개가 출시되고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는 제가 만든 또 밴드에다도 올려서 계속 끊임없이 알게 되니까 와서 물어봐요. 저희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도 물어보고 그거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예전엔 내가 일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영상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회사는 착한지 하이리비나 회사는 착한지 하이쇼츠라는 거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끝내줘요.
그, 그 어쩔 때 잘못 만들면 그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 어떤 영상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침해 안 되게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해시태그를 하이 다 달아가지고 인스타에서 막 대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커큐민 인스타에서 자랑하자 그걸 했었죠.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커큐민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미팅을 하고 커큐민 밥을 해먹고 그 커큐민 밥 해먹은 장면을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다 올려가지고 저희는 저희 회원들이 다 하이리뷰에서 주는 프로모션 효소 365를 한 박스씩 줬죠. 다 탔습니다. 다 타셨죠? 여기 울산 식구들도? 네? 그때 37명 30개 프로모션 했는데 세상에 30개가 다 안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조직적 자랑에 참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커큐민 C3 맥스가 올라오지 않으면 젊은 층들은 이건 메이크 없다고 안 사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의도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C3 맥스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나왔어. 50대, 60대들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끝나요. 근데 30대, 40대들은 네이버에 나왔어. 그럼 끝나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은요. 인스타에 나왔어. 엄마 인스타에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인스타에 안 나오면 끝나요, 그냥. 그거 이름 없는 거잖아,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조직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회사가 다 제공하는 거. 저 옛날에 가시원건키 밭에 가서 그 영상 만들어서 저도 또 참여해가지고 상도 탔는데 그거 만드는데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근데 지금은 뭐 10분, 20분, 1시간이면 거의 만드는데 그거를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정말 사업하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으로 인해서 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가 2026년도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표가 그때 로얄 오너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 지금 보시는 건물처럼 이런 친환경 도시 건축을 하는 공부를 하러 잠시 쉬고자 합니다. 사업을. 네, 이 지금 보는 건물은요,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환풍구를 통해 가지고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건물 유지비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냉난방을 통한. 이거는 개미집을 그대로 본따서 건축가가 지은 그 아프리카의 짐바이브에 있는 이스트 게이트 빌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지어서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하는 그런 도시 건축을 짓고 싶은 꿈을 갖고 있고, 제 집 또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어택트 소비 생활을 꼭 하이리빙을 통해서 해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라고 하고 싶은데요. 다른 측면의 얘기를 살짝 더 해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런 친환경 제품 정도만 얘기를 드렸는데, 어, 하이리빙 같이 하자라고 하면 제일 이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좋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나는 자신 없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자신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피에 꽂혀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 진작에 한 5년 전부터 하던 10만 플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씻고, 바르고, 먹고, 뭔가 걸치고, 신고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집에 오면 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죠.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씻고, 또 먹고, 바르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꿈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반복이 되는 이런 소비, 생활용품의 소비, 생활비 유통에 돈이 있다는 것을 이미 대기업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 유통 속에 있는 돈을 대기업들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 제조만 하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대형 쇼핑몰을 갖게 되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쇼핑,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까지 전부 다 걔네 가지게 되죠. 특히 이제 엊그제 알게 됐던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파트너스도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유통을 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사 제품을 16개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사 제품을 제조와 유통까지 다 해가지고 유통마진 40%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더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공장과 유통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순 소비자로만 남아있던 우리들이 아까 협업 소비, 뭉친 소비를 해보자고 하죠.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이 회사로 쇼핑몰을 옮겨 타보자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돈이 되는 일은 대기업만 해야 되고 저희들은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좀 해보자라는 뭐 어렵지도 않고 또 비단 쉽지만은 않지만 해볼 만은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유통 속에 돈이 있는 거를 보고 저희들도 이 협업 소비를 하고 있는 하이리빙 쇼핑몰로 저희의 돈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아한 소비 생활로 연금 한번 만들어 볼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애용을 해보자라고 했죠. 근데 그 애용의 폭을 라파를 쓰고 온유림을 쓰고 추우니까 온유림 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저기 롯데마트에 갔던 쿠팡에서 자잘하게 샀던 어떤 이런 생활비들을 하이리빙에서 10만 점만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점을 써왔더니 저에게 3천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내 주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분에게 함께 우아한 소비 생활로. 제가 왜 우아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희 제품은 싸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 제품은 굉장히 명품인데 저렴하게 판매가 되어지는 제품이죠. 그래서 우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도 명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하이리빙이잖아요. 로우 리빙이 아니에요. 하이리빙으로 저희의 삶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아한 소비 생활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소비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 분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같이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세 명이 되죠. 나와 함께. 그럴 때 저에게 15,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일 말고 이 세 분이 다시 세 명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세 명과 함께 이런 우아한 소비생활 연금 플랜으로 함께 뭉쳐보자. 그런 계모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에게 얘기하게 되면 9명이 되죠. 그래서 10만 점씩, 10만 점만 썼다라고 이제 예시를 해보고 그러면 7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저에게 광고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9명에게 또다시 3명을 하게 되면 27명. 그러면 13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고 또 그 27명이 3명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81명이 되죠. 이 81명이 같이 10만 점씩 전부 다 앞에 있는 사람과 다 같이 쓰게 되면 저에게 109만 원이라는 광고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81명이 다시 한번 3명을 광고하게 도와주게 되면 243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리빙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을 광고비로 받게 되죠. 거기에 보너스로 연말 성취 보너스도 받고 학자금도 받고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럼 무엇을 반복한 건가요? 10만 점씩 3명에게 우리 소비연금 동아리 만들어보자. 꼭 이달에 10만 점 이상 써보자. 이런 약조를 하는 거죠, 같이. 그런 개 모임을 지금 몇 단계를 해본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해본 거예요. 5단계를 해봤더니 300이라는 수입이 들어온다면 꽤 괜찮지 않은가. 그거를 저는 좀 아는 사람이 많아서 5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명에게 해봤더니 저희가 광고비가 21,000원이 들어오고요. 이 5명들이 또 5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25명이 되죠. 그럼 25명이 10만 점, 그러면 18만 원이라는 광고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5명이 또 5명씩 광고하면 125명. 125명이 5명을 또 광고하게 되면 625명이 되죠. 그러면 하이리빙에서는 600만 원이라는 수입을 광고비로 주게 됩니다. 아, 그러면 와, 여기 내가 2사람밖에 늘리지 않았고
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 정도만 더 복제를 했는데 6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준다라고 하면 2명을 늘렸고 4단계 더 빠른 단계로 6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라면 내가 조금 더 늘려서 광고해 볼 수도 있겠잖아요. 10만 점씩 우아한 소비 생활로 소비연금 한번 만들어 볼 거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 봅니다. 우리 상당히 예전에는 그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는 보험을 13년을 했습니다. 하이리윙 만나기 전에. 그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은 너무 작고 퇴직연금은 기업을 다니는 사람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 고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10만 원씩 75세에 10만 원씩 나오게 플랜을 짜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100만 원씩 넣어야 돼요. 매달. 특히나 이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던 때였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보험을 다 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까지 다녔는데 그때의 금리가 예전 금리가 2%대 처음에 4%였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그게 이제 원위치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율로 개인연금을 10만 원씩 30대 여성이 65세에 나오게 되려면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고 그게 나이가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더 늘어났어야 됐어요. 그만큼 근데 또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내가 1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애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정말 받기도 힘들고 넣기도 불입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소비연금 준비, 아까 3명 해보든가 아니면 5명 해보든가 그것을 65세 이후에 받아야 되고 지금 국민연금은 이제 70세로 늘어난다고 하죠. 저희가 국민연금 받을 때는 아마 70세 이후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뒤로 미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연금은 그렇게 늦출 필요도 없이 내가 더 땡겨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더 땡겨 받을 수 있는 3명 동아리 만들어서 더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3분 함께 하실 분 있으시죠? 네. 네, 있으시다고 박다희 사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언택트 소비연금 다른 기업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ESG 기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하이리빙으로 선택해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나 멋진 강의였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